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상승하지만 이번 주 거래가 또 꽤 남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중간에 광복절 휴가가 휴일이 하루 있긴 합니다. 주 초반 상황 살펴보면서 전략 세웁니다. 민재기 역발상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패닉이 한번 나오고 나서 2차, 3차 패닉이 나오지 않고 제법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절반 정도 돌린 상황인데 이후의 시장 흐름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최악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 중반, 주 후반까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이번 주도 월요일이 제일 약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제일 계속 강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증시의 하락 배경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악재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야 시장이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지금 흐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둔화 우려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이제 애틀란타 여는 연방은행에서 이제 GDP 나오라는 거 발표했잖아요. 예. 2.9%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 부분 1번이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데이터들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2번 엔비디아 급락인데 빅테크의 급락이죠. 지난주 말에 또다시 이제 그 대만의 TSMC가 발표를 했죠, 실적을. 근데 양호하게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난주 후반에 영향을 줬고요. 3번이 사실은 이 수급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엔켈이죠. 근데 엔화가 아주 강세에서 좀 강세가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좀 이따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4번은 아직까지 그렇다 할 이슈는 크게 없고, 그죠? 오늘 12일이 또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1, 2, 3번이 어쨌든 지난 월요일 이후로 좀 나아지는 방향이면서 지수 반동을 견인했다 정도 정리해드리고 엔화 움직임 한번 보시죠. 엔화가 지금 윗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요, 엔화의 약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후로 엔화의 추가 강세는 멈추었고요. 다소 약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게 더욱더 이렇게 148엔, 150엔을 치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고수익 통화 쪽 상품 쪽인 멕시코 페소화도 이렇게 지난주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페소화의 강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엔화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9월 달에 있을 일본의 이제 자민당 총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상, 엔화의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상방이죠. 캡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9월 선거 전까지는 엔화가 추세적인 약세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움직임이 될 수 있겠다 정도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25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거의 반반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움직이고 이번 주에 또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오고 하는데 관련 데이터들에 따라서 움직임은 또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월요일은 이 지표가 적어도 추세를 꺾어줘야 시장에 뭔가 경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밑에 보시면 하이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었고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였는데 월요일 이후로 나온 하이드 스프레드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계속 내려왔고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나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도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하이드 스프레드가 다시 재차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시장에서 뭐 작은 경세까지 시스템적 위기는 아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빅스 지수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죠? 그렇죠. 빅스도 네. 안정을 찾았죠. 네. 우리나라의 V코스피도 45 정도의 역대급 수준으로 급등했다가 지금 20대 수준으로 다시 좀 내려온 네.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오히려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우리 지수의 반등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요인 아닌가 싶어요. 네, 안타깝지만. 안타깝죠. 그죠? 이거 예. 매우 안타까운 그렇죠.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월요일 날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을 때 역대급 신용 이제 반대매매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예. 영향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작년도 저점보다도 신용 잔고가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는 신용 잔고가 더 이상 안 빠지고요. 살짝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신용이 높은 수준에 있던 것들이 한번 좀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은 지금 안정을 찾고 있다 정도로 신용 잔고 추이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장이 좀 추세적인 안정을 보이려면 좀 더 시장이 믿음을 줘야 되는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20일 주간에 있는 잭스톤 미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가 또 AI에 대한 또 강한 믿음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더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주요 위험이 일정 부분 완화된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일부 지표들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은 데이터가 네. 나온 거지. 예. 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의 에너지를 보면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시장 에너지는 아주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네. 몇몇 섹터들만 지난주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좀 시장보다 좀 강한 쪽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입니다. 시장 전체를 산다기보다는 어떤 조정의 양상 가운데 조금 더 강한 업종, 제일 강한 업종이라는 종목은 사실 1차적으로 낙폭과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주목할 만한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그런 좀 생각하에 좀 접근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요. 네, 일단 주간 업종별 수익률을 제가 한번 네. 뽑아봤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많이 빠졌는데 대부분 업종이 지금 네. 마이너스권이고 일부 업종만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권 업종이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판단한다라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주들이 한번 오르고 나면 결국에는 시장이 약할 때 강했던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저는 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한번 뽑아봤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건강관리 업종입니다. 이 네. 건강관리 업종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워낙 이제 뭐 경기 침체니 지수가 빠지니까 이 필수 소비재 이거는 이제 무조건 좀 사야 되는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쪽 정도만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요.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의 흐름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월요일 날 아주 큰 음봉을 맞았고 금요일까지 그 음봉을 회복을 못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 아래쪽이 의약품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의외로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수요일, 목요일 날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이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담배 쪽은 뭐 필수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KT&G의 주가를 보시면 수목금 반등이 아니라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금리에 대한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시장이 약했다가 올라올 때 가장 좀 세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매수 강도가 지난주에 강했던 업종 뭐 삼양식품에 들어가는 불닭볶음면에 스프를 만드는 그런 기업부터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지난 금요일 날 이 제약 바이오의 하락률 상위 순으로 제가 뽑아 놓은 건데요.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8월 8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양매수가 들어오는 아주 강한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실적 발표 위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실적 나온 걸 가지고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그려보니까 지금까지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 보통 우리가 제약바이오면 숫자가 없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업종으로 SK바이오팜은 드디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요.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서 SK바이오팜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숫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쪽이다라고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재무실적 나온 걸 보니까 이게 그 내전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간질 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 쪽의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꽤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 약이 이제 업계에서 분류가 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계속 숫자가 아마 올라가는, 점유율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숫자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지금까지 적자였기 때문에 사실 PER이라든지 이런 밴드가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그냥 PBR로 이렇게 뽑아왔는데, 밴드 상장됐을 때 많이 올랐었다가 그동안 주가 조정 많이 받았다가 아직까지 바닥권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요즘 뭐 화장품 관련해서 실적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장품 내에서도 이제 ODM이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콜마가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는 대표적으로 이제 선케어 관련된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과 2분기, 3분기가 딱 선케어 시장의 성수기죠. 그래서 한국 콜마는 뭐 아모레 퍼시픽 중국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돼 보일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 ODM 관련된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 좀 트레이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 건강관리,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 가운데서 SK바이오팜, 한국콜마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